난이도가 경력 경체보다는 한 20%, 30% 높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지방직, 국가직 시험 보는 수준 정도? 그거보다 약간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서울시가 원래 좀 그래요. 서울시가 원래 약간 난이도가 높아요. 일반 지방직, 국가직보다. 근데 우리 실제로 이제까지 여러분들 공부했던 다 수준은 지방직, 국가직, 국어 다 풀 수 있도록 준비했었잖아요. 그죠? 기억납니까? 네. 그러니까 크게 걱정하지 말고 그 정도만 난 다 풀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뭐 다 풀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한 90 정도는 맞을 수 있다 생각하고 대신 여러분들 뭐가 중요한 거예요? 정확하게 푸는 것도 중요하지만 빠르게 푸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빨리 풀 수 있냐가 여러분들의 합격 당락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잘 머릿속에 생각하시고 공부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 매주 화요일 날 만납니다. 3시부터 6시까지. 12월에 이론할 거고요. 1월에는 이론 플러스 문제풀이. 3월에는 2, 3월에는 문제풀이만. 그리고 2, 3월 동안에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한 타임이 더 늘죠. 그죠? 화요일에 목요일로 가죠. 예, 그래서 일주일에 6시간씩 만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여러분 코스를 보게 된다면 기본적으로 코스가 한 4, 5개월 코스로 생각을 하면 되죠. 그리고 4개월 코스로 3개월로 쫙 압축을 시킨 거예요. 이해가요? 무슨 말인지? 네. 그리고 오늘은 아니겠지만 다음 주 화요일부터 숙제가 매주 나갑니다. 네, 선생님 스타일 아는 사람들은 알겠지만 매주 문제가 여러분들한테 나갈 겁니다. 그걸 일주일 동안 풀어가야 됩니다. 네, 풀어오시면 거기에 대한 답지를 제공할 거고 그 답지를 보시면서 여러분들 다 맞춰보면 되는 거고. 이해갑니까? 네. 네, 그래서 실제로 그날 습득한 내용들, 배웠던 내용들 복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고 나서 실전 문제 풀 때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정확하게 생각을 하면 될 것이고. 이해갑니까? 자, 그 다음에 교재 한번 봐볼까요? 처음부터 쭉 넘겨보시면서. 네, 저한테 배웠던 학생들도 아시겠지만 그전 교재하고 내용이 비슷비슷해지면서 비슷하지만 뭐냐면 실제로 이번에 뭐가 중요하냐면 각 챕터가 아니라 각 내용마다 전부 다 제목이 하나씩 붙어 있을 겁니다. 큰 제목으로. 그죠? 예를 들어서 뭐 거기서 한 문제, 거기서 한 문제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다는 얘기죠. 관련된 내용들이. 그죠? 예,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 지난번 교재보다는 훨씬 더 업그레이드된 교재이기 때문에 뭐 이 교재만 보시게 되면은 제가 생각했을 때 여러분들이 익혀야 될 이론적인 내용은 거의 한 7, 80%는 익힐 수가 있지 않을까. 아마 20% 정도 내용은 전달하면 쓰는 내용, 정장기, 정자기 쪽에 플러스 알파 정도 내용들. 근데 이제 회로 관련된 내용들은 이걸로 다 커버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가능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오늘부터 수업을 나갈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코스 자체가 이 과목 내용 자체가 이론을 갖다가 하나 세세하게 설명해 줄 시간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경력 경체 정규 코스라고 생각한다면 한 4, 5개월 잡아서 4, 5개월 텀을 잡아서 뭐 오늘 야간반에 이제 개강이 되는 반이 있어요. 그죠? 야간반 개강이 되는 반은 이제 2020년 10월 17일 데뷔반으로 개강이 되는데 그 반은 천천히 이 책을 여러분들은 거의 한 달 정도 내에 다 뛸 건데 그 반 같은 경우는 이 책을 갖다가 한 3개월에서 4개월 정도 가지고 뛸 겁니다. 그러니까 진도로 나가는 속도가 틀리겠죠. 그죠? 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아마 디테일하게 설명하지 않고 패스한 내용도 많을 거고 표시를 해야 되는 내용도 많을 거고 이해가죠? 그죠? 예. 또 유도 과정 같은 경우는 나와 있는 걸 참조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굳이 설명 안 하고. 그래서 꼭 문제를 풀 때 필요한 내용들만 가지고 수업을 진행할 겁니다. 아시겠죠? 네. 1점부터 시작합시다.
자, 일장에 나와 있는 내용은 기본적으로 뭐 전기의 본질에 대해 나와 있습니다. 근데 본질에 대해 나온 내용들은 뭐 거의 기능사 수준, 그런데 고졸로 봤을 때는 기능사 수준으로 공부한다고 생각하시면 이 내용들은 뭐 익히고 넘어가야 되는데 굳이 우리 공무원 그 시설관리직 문제 풀 때는 이런 내용들은 그냥 상수들만 좀 기억하는 방향으로 생각을 합시다. 기본적으로 양성자의 질량과 전자의 질량 좀 나와 있는데 전기량만 따져볼까요? 전기량 얼마가 돼요? E는 1.60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이라는 거죠. 양성자의 질량은 M은 1.67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7승 킬로그램이고요. 전자는 어떻게 돼요? 전자량이 E는 마이너스 1.60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이죠. 그죠? 즉 전자와 양성자는 크기는 같고 뭐가 되는 방향만 반대인 값을 가지고 있다는 거, 전기량이. 그 다음에 질량 같은 경우는 얼마가 된다는 거예요? 9.109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1승 킬로그램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가끔가다 기능사 시험 문제 나왔던 문제가 뭐가 나왔었냐면 양성자 한 개의 질량이 전자 한 개의 질량이 몇 배냐 문제가 나왔었죠. 그죠? 비율 따져보면 되겠죠. 몇 배가 되는 거예요? 1840배가 된다는 거. 이것도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대전에 대한 내용은 뭐 다 아는 내용이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번에 보면 전화량이라는 부분이 나와 있죠. 그죠? 전화량의 기호는 뭘 써요? Q를 쓴다는 거. 그다음에 단위는 쿨롱을 쓴다는 거죠. 그죠? 자, 근데 이제 이것도 하나 기억하셔야 됩니다. 뒤에 가면은 요걸 배울 거예요. I는 T분의 Q라는 걸 배울 거고 Q는 뭐가 돼요? I 곱하기 T라는 거죠. 실제로 여러분들 단위를 주고 문제를 풀라는 경우가 많이 주어진단 말이에요. 전기량의 값은 얼마냐 주어지는데 전기량의 값은 얼마냐면서 단위, 전기량의 값은 몇 쿨롱이냐 이렇게 주어진 게 원래 맞는 거죠. 근데 전기량의 값은 몇 쿨롱이냐가 말이 안 나오고 몇 암페어 아워냐 또는 몇 암페어 세컨 이런 말이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신기하게 생각하는 거죠. 전기량의 단위는 쿨롱인데 왜 여기다 대고 암페어 아워나 암페어 세컨 나오냐 이거죠. 실제 전기량이라는 거는 뭐가 되는 거예요? 전류 곱하기 시간 t라는 거죠. 전류의 단위 뭐가 됩니까? 암페어, 시간의 단위 기본 단위는 세크가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실제로 이 쿨롱이란 단위하고 뭐하고 같다는 거예요? 암페어, 세크란 단위는 같은 단위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죠. 그러다가 아워를 갖다가 암페어 아워라는 단위로 쓴다면 뭐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시간에 대한 값을 곱해줘야 되는 거죠. 얼마 곱해주면 됩니까? 3600을 곱해주면 되겠죠. 이해됩니까?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볼까요? 3600을 곱해줘요? 나눠줘야겠죠. 그죠? 그 다음에 하나 더 생각해야 될 게 암페어 아워는 여러분들이 많이 본 공식입니다. 많이 본 단위입니다. 어디서 많이 봤죠? 네? 그렇죠. 핸드폰 배터리에서 많이 봤죠. 미리암페어 아워 나오니까 보통. 됐습니까? 그래서 이걸 갖다가 우리가 보통 이 용어를 가지고 뭐라고 표현하냐면 전기량이라고 표현도 하는데 얘를 갖다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하냐면 방전 용량이라는 말을 써서 암페어 아워로 단위를 쓰기도 합니다. 기억할 수 있겠습니까? 네, 좋습니다. 그 다음에 전자 N개가 이동 시 전기량이 얼마큼 나오냐 볼 수 있겠죠. 그죠? 전자 N개가 나올 때 Q값은 얼마 된다? N 곱하기 2다. 이때 이 값은 뭐가 되는 거예요? 전자 한 개의 전기량 얼마가 되는 거예요? 19승이 된다는 거죠. 그죠? 네. 그래서 보통 전자가 이동을 해서 1쿨롱의 전기량이 발생한다. 이때 1쿨롱의 전하의 전자 개수는 얼마가 되는가라고 볼 수 있겠죠. 그죠? 이건 개수 구하라는 얘기죠. 뭐가 되는 거예요? N은